청주시는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은 뚝뚝 떨어지기만 하죠. 이것이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도 여지없이 깨져버린 아파트에 대한 환상. 그렇다면 재개발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청주시는 2007년 기반시설이 약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우암동, 사직동 등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흘러간 세월이 10년. 재개발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살아오시다가 이제 갑자기 재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생전에 계셨었으니까 그 바깥 양반이 하는 거니까 안에서는 뭐라고 내가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다리다가 이 양반이 타결을 하셨어. 타결했는데 가만히 이제 내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이건 아니요. 우리는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 뭐 저녁마다 잠을 못 이뤄요 우리가. 제발 좋은 일하고 우리가 바라는 마음은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죽을 적에도 그래도 내 집이라고 머리를 박고 죽지. 연말이면 된다더라, 내년이면 된다더라.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던 재개발 구역의 10년이라는 시간엔 카더라만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조합원한테 저렴하게, 일반 분양은 좀 비싸고 조합원은 저렴하게 해준다 해서 들어갔거든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그 건설사에서 제가 조합원으로 들어간 것보다 그 이후에 일반 분양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세금 감면이다, 뭐 이자 감면이다 해서 저는 뭐 다 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 점점 혜택이 좋아져서 결국은 조합원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청주시에 현재 남아있는 정비사업구역은 16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영개발이니 좋은 사업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지금. 사직 3구역의 주민들은 재개발 해제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대가 한 40% 되고 찬성이 한 30% 되고 나머지는 10%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고 있어요. 아, 재개발 해제에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 야, 많은데 그걸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인적 사항을 모르고 뭐하고 하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만 가지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재개발 해제에 찬성하는 분들이 60%가 돼도 그거를 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럼 못하지. 그런데 그 재개발 해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을 후하게 쳐주던 호경기에는 건설사가 떡하니 붙어 동네 하나에 아파트도 짓고 공공기반시설까지 지었더랬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도시개발이었건만 청주시의 오늘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청주시의 아파트가 외곽 지역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외곽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도심 쪽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곽 지역에서 많이 지어진 아파트로 인한 문제를 도심에서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인한 문제를 아파트를 더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파트 숫자가 청주에 과잉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갖고 있는 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암 1구역은 재개발 해제에 대한 뜻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전체 1019명 중 458명인 44.9%의 서명을 받아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재개발 때문에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이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 담벼락은 뭐 다 무너져 있는 상태네요. 예. 여기 답이 다 무너진 상태인데 예. 이런 분들이 보상받으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에 피해 보는 걸 알고서 직권해제 동의서를 다 쓴 거예요. 예. 집이 뭐 다 허물어져 가니까 나는 재개발로 보상을 받아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증개축도 못하니까 빨리 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자명한데 여기서 빨리 직권해제를 시켜서 집 수리를 하고 다시 집을 보세요, 집을 짓겠다 하면서 직권해제 동의서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개발에 재산권이 묶여 그 흔한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 시간이 10년이라니. 집과 동네와 주민은 늙어버렸고 이제는 모든 걸 다 그만하고 편히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해제동의서 한 장 한 장에 고이 찍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뜻을 모으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동안 내 집이 정말 내 집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만도 하겠어요.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위임장 받아서 이렇게 신분증까지 다 이렇게 첨부해갖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받으러 다니면은 신분증을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못 하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뭐 저한테 지금 홍보장인데 저한테 이제 제출을 하면은 제가 밤에 늦게까지 3시간 자면서 이거를 다 만들고 제가 3개월 동안 거의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계속 매일. 아니 그러면은 그래도 생업에 지금도 종사하고 계실 텐데 예. 뭐 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시고 여기에 매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보다는 지금 동의서 받아 기간이 90일 안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출장일이 들어왔어요. 쉽게 출장일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동의서 쓴다고 누가 연락이 왔어요. 홍보해놓고서. 그러면 출장은 미루고 동의서부터 받으러 다닌 거예요. 그렇게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기 전에는 이거 절대 못 받아요. 40%도. 네.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모아낸 44.9%의 해제 동의. 그런데 청주시에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제 동의 의견을 서술한 주민공람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일단 해제 요청서를 40% 이상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40% 이상이 해제를 갖다 요구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그 접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 비슷한 주민공람을 또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과정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건가요? 도정법 21조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해제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들은 고시를 통해서 이제 그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할 때는 상위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고, 상위법 21조에서는 해제를 갖다 진행할 때 20조의 절차를 갖다가 밟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는 저희가 누락을 하게 되면 그 절차상 하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주민공람이 재개발 해제 동의서처럼 법적 효력을 갖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우암 1구역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한 0.0001%의 어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일단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갖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민의견서를 갖다가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걸 현재 진행하는 상황을 갖다가 바꿔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조합 측에서. 예. 그리고 이제 해제를 갖다 요구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노력을 해가지고 해제 동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주민의견서를 왜 또 받느냐. 왜냐하면 주민의견서가 해제 동의서하고 같은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의견서는 해제 동의서하고 다른 문제예요. 말 그대로 주민공람이란 재개발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청주 시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를 가진 행정 절차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과 맞아떨어질까요? 올해 80, 인생의 절반을 우암 1구에서 살아온 한 주민은 지난 10년간 서명만 수십여 번을 했지만 아직도 내가 아는 서명이 확실히 무엇인지 긴가민가하기만 합니다. 네. 또 그간의 심경이란 찬성과 반대로 나누기도 글로 담기에도 부족하기만 하죠. 우리 뭐 배움도 솔직한 대로 없는 데다가 가방끈도 짧은 데다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사실 이게 좀 혼란스럽지, 복잡하고. 글씨 공부 하신다 생각하시고 뭘 써야 될지 솔직한 대로 뭐 하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불편한 건 없는데 재개발을 한다면 지금 이 시각적으로 봐서는 개발을 하긴 해야지. 그렇죠. 시를 위해서는 이 개발이 돼야지. 너무 여기 낙후가 돼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개발은 되긴 돼야지 되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공람, 재개발 해제 여부에 법적 효력을 갖지도 못한다는데 과연 옳은 방법인지 자꾸만 의심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걸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지,
도와주고 지원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행정, 하지만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것은 앞서 시청자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의견을 제대로 담기는커녕 주민들 간의 소모전만 연장하는 꼴이 됐다는 것을요.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어렵게 해줬는데 또 뭘 쓰라는 말이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말도 안 되긴 안 되지만은 시청에서 이걸 해오라니까 우리는 잘 해갖고 가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꾸 법을 갖고 따지길래 먼저 시청에서 이걸 해주신 게 있어서 내걸 보여줬어요. 보시라고. 이거 보더니 이걸 한참 보시더니 이걸 봐도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놈들이 뭐 괜히 그러는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래서. 그리고 이 주민공람은 재개발이 이대로 계속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선 조합원도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토지 보상을, 토지나 주택 보상을 공시지가로 준다고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데 공시지가로 준다고 전부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합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득 호의로 해가지고서 해제 동의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의견도 저희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라는 이 문구에 대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준다는 해석과 실거래가로 보상해준다는 해석, 어느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한 문구만으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쌓일 대로 쌓인 시간이 10년인데요. 과연 청주시 말대로 주민들의 의견은 잘 수렴될 수 있을까요? 절차상 문제없음을 방패로 두고 지켜보기만 하는 행정이 능사는 아님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원래 행정 절차라는 것은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는 합리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별 지역의 특수성과 쉽게 괴리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좀 갈등이 첨예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런 지역일수록 주민들 사이의 이해도도 다르고 또 전문성도 차이가 나고 또 사업의 영향권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참 도출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행정력, 정치적인 결단, 보다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합의를 구해내는 절차 다 함께 구사가 되어야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주민들끼리 의사를 정리할 수 있었다면, 법이 더 명확했다면 지난 10년의 늪은 없었을 겁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을 갈무리할 방법이 없는 지금, 재개발이 가진 늪의 출구는 여전히 부재입니다.